대북 송금 사건의 파생 사건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이 상당히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검찰의 재판 지연 꼼수가 재판장에게 박살이 나며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법정에서 집단 퇴정했다는 재밌는 소식이 떴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검찰이 해당 재판을 사실상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재판장에게 참교육을 당했고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벌인 짓인데, 중요한 건 검찰이 재판장에게 털린 게 아니라 왜 저들이 지연 작전을 쓰는지, 또 왜 지연 작전을 쓸 수밖에 없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5일간 열릴 국민참여재판을 누더기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데, 먼저 2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참고로 핵심 쟁점은 2023년 5월에서 6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파티를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인데, 검찰은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박상용 검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 2명, 쌍방울 관계자, 교정시설 내 교도관 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교도관 숫자만 해도 무려 42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 계획대로라면 국민참여재판 닷새 동안 교도관 42명을 포함한 증인 64명을 신문해야 하기에 하루에만 12명이 넘는 증인을 신문해야 하고, 무엇보다 재판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신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송병훈 재판장은 교도관 전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송 재판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자료를 보면 술 마신 날짜가 5월 17일로 돼 있다며 박땡땡, 전땡땡 등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검찰의 꼼수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골 때리는 검찰의 떼쓰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재판에 참석한 수원지검 검사 4명이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증인 신청도 기각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송 재판장은 기각한다라 답했다고 하며, 그러자 검찰은 이의 신청을 한다며 미리 준비한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 원고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 원고를 미리 준비했던 것을 보면 이미 저들은 자신들의 무리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첫째,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하는 것, 둘째, 국민참여재판을 막을 수 없다면 재판장이라도 바꿔서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국민참여재판을 이토록 목숨 걸고 막으려 하는가? 이는 역시 최근 서울고검의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것인데, 그 증언이 위증이 아니게 돼버리면 검찰의 이번 기소는 딱 떨어지는 공소권 남용 사례가 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위증 재판 상황도 그야말로 코미디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선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의 해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찰이 시작되고 서울고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쌍방울 계열사의 법인카드로 편의점에서 술을 산 흔적까지 다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거로서 확인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준비기일을 하면서 검찰이 말을 살짝 프레임 전환하는 게 뭐냐면, 이화영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러저러한 본질은 다 빼버리고 내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6월 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후에 국민일보에 법무부의 특별 점검 과정에서 이화영이 말하기를 내가 5.18 전날에 술을 마신 거라서 그 얘기가 하기가 부담스러웠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검찰이. 당신이 5월 17일이었다는 날짜를 특정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왜 국회에서는 기억 못하는 것처럼 증언했어?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 못하는 것처럼 증언했으니 이것이 위증이야.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바꿔나가고 주진우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날짜를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그렇죠. 예,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감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긴 건 검찰의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폭로는 위증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검찰은 스스로 죽을 꾀를 내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검찰로선 주객이 전도된 이 위증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는 것이 극도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답답한 건 어찌됐던 법원이 검찰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바뀌고 당초 예정된 국민 참여 재판 일정 진행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전 부지사 측 오기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공판 준비 기일이 거의 완료될 만큼 많이 진행됐으며 곧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을 위한 기피 신청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기각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은 송병훈 재판장에게 넘어간 셈인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송 재판장이 부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길 바라고, 그리고 사실 이 위증 재판도 중요하긴 하나 진짜로 중요한 건 대북송금 본류 재판과 서울고검의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만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부지사가 말했듯 수원지검에 연어가 들어갔고 심지어 술이 들어간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폭로한 김성태의 강남 템프로 접대에 대해서도 박모 수사검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보여준 패악질은 대북 송금 사건의 판이 뒤집힘에 따라 발생하는 잔잔발이 바락일 뿐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 검찰, 특히 수원지검의 악마 같은 행태가 모두 밝혀지기를 바라기에 국민 참여 재판도 반드시 예정대로 열렸으면 하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검찰의 비겁한 쫄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께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